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거는요, 1년 후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월 대비 2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무려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프를 잘못 썼네요. 올랐는데 올란 것이 아니라 내린 걸로 썼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말입니다. 1년 후에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잖아요. 1년 후, 향후 1년간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1월에는 3.8이었는데 2월에는 4.0이에요. 0.2%포인트가 올랐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물가 안 잡혔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공공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공공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가스값이나 전기료가 올라가면 여러분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기료나 난방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전기료나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최종 제품의 가격까지 또 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에 4.7%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주로 떨어졌거든요. 8월엔 4.3%, 11월엔 4.2%, 12월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다시 4.0%로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 불안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가 불안이 커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전에 소비자 물가를 보면서 2월의 소비자 물가도 심상치 않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나오는 지표로 1월의 소비자 물가가 5.2%까지 올랐거든요. 시장의 어떤 전월 대비해 보면 0.2%포인트가 이미 올랐습니다. 그러면 2월의 소비자 물가도 지금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5.2%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느끼시잖아요. 실물 경제에서 밥을 한 끼 사 먹든 내가 콜라를 한 병을 사든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실감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인플레이션 공포 온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정부가 대출금리 내려라 지금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자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여론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저는 불안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금리를 올리면 이자 앞에 장사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통화정책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행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은행 내일 통화정책위원회 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열린다고요. 내일 그러면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일단 채권 전문가들은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66%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될까 하는 것은 이게 별반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3월에 빅스텝 0.5%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킬까요? 지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미국은 4.75%입니다. 금리차, 한미 금리차는 1.25%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동결하고
미국이 3월 22일 날 0.5% 금리를 올린다면 1.75%의 금리 차가 납니다. 1.75%의 금리 차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채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게다가 3월 22일이면요. 4월에 배당의 계절이 바로 다가옵니다. 4월에 배당의 계절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면 배당한 금액을 본국으로 보내든지 본사로 보냅니다. 그럴 경우 말입니다. 더 많이 사람들이 이게 배당을 받으면 재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요. 저는 지금 한국은행의 총재는 쉽게 말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일인가 아마 생각은 굉장히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요. 금리를 올리는 그런 최악의 수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소비자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달 먼저 가잖아요. 지금 2021년 1월 2.6%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6%고요. 4월에는 3.1%가 되니까 소비자 물가는 4.3%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7월에 4.7% 되니까 소비자 물가는 6.3%가 되고요. 10월에 4.3%가 되니까 이게 5.7%가 되고요. 또 1월에 3.9%가 되니까 5.2%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4% 올라가면 지금 얼마나 올라갈까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다시 말입니다. 다시 5.4%, 5.5%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과연 물가에 대한 고통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통화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 주체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2차 인플레이션이 이거예요. 이거. 2차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격화가 되면 될수록 더 아마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물가도 못 잡고요. 경기도 못 잡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경기도 못 잡는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그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못 잡는다는 말이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요. 2월 달에 90.2예요. 1월 달에 90.7이었거든요. 무려 말입니다. 0.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 잘못하면 경기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는 아주 최악의 선택이 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요. 어렵죠. 힘들죠.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죠.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기 때문에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한미 금리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 여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 0.25%를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이 3월 22일에 빅스텝 0.5%를 인상하면 그때 금리차가 1.5%가 되거든요. 1.5% 금리차는 있어 봤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1.75%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더 키우는 것보다가 오히려 부채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가 대세예요. 그러나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해봅니다.